자, 이제 법인세법 가보겠습니다. 자, 법인세법 첫 번째는 이제 수익사업에서 뭐 제외되는 혈액사업. 이것도 뭐 별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가보면 법인세율 조정한 거 크죠? 사실 외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는 구간이 요 구간이니까 요 구간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세 세율이 2억 원 이하는 9%, 2억 원에서 200억까지는 19%입니다. 그래서 2억 원 초과분은 1,800만 원 넣고 2억 원 초과에 대해서 19%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좀 급조한 면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 세 번째, 미완료 세제라고 하는 거죠. 이게 투자 상생 협력 촉진 세제. 일몰 기간이 종료됐는데 완전 종료된 건 아니에요. 이게 보면 그래서 상호 출자 기업,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달리 이제 축소 범위가 많이 축소됐어요. 소위 말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을 매년 공시하는데요. 거기 대상 기업들만 미완료 세제를 적용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런 부분도 있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기정립한 여기 경과 조치를 보시면 기정립한 이미 과거에 정립한 차기완료 적립금은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내는 거 조금 오바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그 유예생 정도라면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 보면 이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60%를 80%로 상향했어요. 중소기업은 그대로 100%고요. 그래서 일반 법인, 연결, 합병 여기 다 80% 적용돼요. 기부금 쪽 있잖아요. 그쪽도 같이 다 80% 적용됩니다. 이제 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납세 의무 요건 합리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1, 2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거였는데 이걸 이제 또는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위탁자가 신탁의 해지권, 지정 변경권, 자녀재산 기소권을 보유하고 신탁재산의 원본 수익권과 수익 수익권을 구분해서 원본 수익권은 뭐 직계 존비속이 갖고 그 수익 수익권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갖도록 하는 경우 이 두 가지였는데 또는으로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기 주식 교부형 주식 매수 선택권 양도 금액 산정 기준 보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뭐냐면 그 스톡 옵션을 행사했을 때 행사 가격과 시가의 차익을 송금 산입하는데 이 양도 금액이 얼마냐? 이게 법에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 시가로 해라라는 거예요. 기존하고 뭐 해석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갖고 일곱 번째. 자본준비금을 감액을 하는데 이런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을 감액을 해서 받는 건 입금이 아니다 그랬는데 기존의 장부가액이 100인데 감액해서 받는 돈이 120이다. 그럼 법조문만 보면 입금이 아닌 것까지는 좋은데 20은 자기 투자 금액보다도 더 먹은 거잖아요. 그것도 과세가 아닐 수 있다라는 불합리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장부가액 한도로 그러니까 추가로 20은 과세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덟 번째 가보면 이게 수입배당 입금불산의 뮤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 50% 이상이면 100%로 되고 20에서 50까지면 80% 이상이에요. 20% 미만이면 30%고 예전엔 상장, 비상장 나눴었고 지주회사 이렇게 나눴는데 그런 거 상관없다. 기업 형태 구분 없이 지분율에 따라서 제도를 합리화했습니다. 다만 지주회사는 23년까지는 받는 분에 대해서 종전하고 지금 새로 변경된 규정 중에서 유리한 거 선택할 수 있게끔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해외 자회사. 자,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이 배당금 있잖아요. 이게 세계적으로 크레딧 방식이라는 게 있고 면제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 OECD 국가가 크레딧 방식이 아니라 면제 방식을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면제 방식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자회사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 크레딧 방식은 외국 납부 세액 공제니까 이걸 입금해 두고 낸 세액을 한도를 두고 공제하는 거죠. 근데 요 이중과세 조정 방식은 입금 불산입 제도는 그 제도 자체가 이 배당금 자체를 입금 불산입해요. 100% 하는 건 아니고 95% 입금 불산입합니다. 왜냐면 해외 자회사 투자하면서 국내에서 이제 이자 비용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하니까 그 어차피 빠지니까 한 95%를 입금에 산입하겠다는 얘기고, 요건은 기존 간접 외국납부세액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분율 10% 이상, 이제 간접 외국납부세액도 지분율 10%로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배당 기준을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되고, 이게 배당금, 잉여금, 의제배당 다 적용해 주는데 CFC 방식, 이제 특정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유보소득, 배당 간주라고 하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혼성 금융상품, 간접 투자회사 등은 적용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 기억하시고, 밑에 이제 자회사 취득가액은 수험하고 크게 관련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입금부세 대상 규정, 여기 혼성금융상품 방금 설명드린 거고, 간접 외국납부세 공제 대상 해외 자회사 요건 말씀드린 대로 25%에서 10%로 배당 확정일 기준에서 기준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바뀌었습니다. 밑에 신설된 규정도 수험하고는 상관없어요. 해외 주의사도 마찬가지고. 용어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쪽에서는 과거에 이제 50% 한도, 이제 우리 교과서적으로는 법정이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요걸 특례 기부금이라고 이름을 변경하고 10% 또는 뭐 30% 한도 요런 기부금이라는 걸 일반 기부금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접대비를 기업 업무 추진비, 여기 업무 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최종적인 과정에서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요. 뭐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얘기 드린 거고, 24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어요. 올해 말고. 그러니까 접대비라는 게 소비성 경비라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으니 기업도 업무 추진을 위해서 경비 쓰는 게 당연하다라는 취지로 이름을 바꾼 거고요. 특례 기부금 적용 대상에 우리가 이제 한국장학재단이 종전에는 50% 한도 기부금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기부금 단체로 인정을 해주고 22년까지, 즉 법정 기부금이죠. 예전에 이걸 특례로 이제 입법을 상향한 거고, 종전에 여러분들이 대한적집자사나 이런 것들도 일몰이 됐어요. 그래서 그 규정은 저희 왜 그렇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렸는데, 개정세법 안에는 일몰에 대한 얘기 자체에 요걸 쓰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구상채권은 대손 인정이 안 되는데, 특정한 경우 사업을 위해서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송금 인정, 대손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게 시행사 보증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해외 자원 개발 사업자가 해외 자원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현지 법인의 채무 보증을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거 대손은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법률을 개정했어요. IFRS 이것도 수험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다 보험회사고, 이게 유동화 전문회사가 있어요. 그 전문회사의 손익귀속시기. 이 유동화 전문회사들은 이제 우리가 용역 제공은 진행률로 하는 거잖아요. 그 진행률 계산에 도급이나 예약 매출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 원래 진행률로 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의 1년 미만 건설 계약은 이제 진행 기준이 아니라 인도 기준을 쓸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종전의 규정에 무조건 인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게 작업 진행률을 파악할 수가 없다. 또는 유동화 전문회사, PFV, 그러니까 프로젝트 전문 금융회사 등으로서 한국 채택 국제 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 매출은 인도 기준 해라 강제했는데, 관련 회계 기준 변경으로 의무에서 삭제됐습니다. 또 15번도 크게 상관없고, 16번은 이제 유동화 전문회사의 소득공제인데, 원래 소득공제는 2월 결손금과 달리 2월 공제가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이게 초과배당이라는 게 있어요. 초과배당. 이게 뭐냐면 이익잉여금이 100인데 배당을 더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캐시플로우 때문에 그렇게 더하거든요. 초과배당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2월 시킬 수 있는 아주 예외적인 규정을 하나 만들었어요. 좀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 아픈 게 예전에 이거 제가 예규지를 한번 신청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했는데 다 그때 드랍되고 인정 못 받았는데 법으로 상향 입법이 됐네요. 자, 다음에 17번도 뭐 여러분들 공익법인 관련된 건데 크게 수험하고 관련 없고, 18번은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제도가 있잖아요. 요거를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세금 계산서 말고 계산서도 못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계산서 못 받은 사람도 매입자 발행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하고 거의 절차나 형식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자가 있죠. 그래서 직전 사업년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법인은 면제해 줬잖아요. 소득세 다 30에서 50으로 다 개정이 됐는데 법인세만 작년 30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도 같이 통일적으로 50으로 바꾸자. 이렇게 50만 원 변경이 됐습니다. 자, 비영리 법인은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하면 5년 이내에 사용을 해야 되고, 5년 이내에 사용하기 전이라도 뭐 폐업을 한다던가 해산을 한다던가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목적 사업을 폐지한다던가 뭐 이러면 5년 되기 전이라도 일시 환입을 했잖아요, 강제로. 거기에 이제 추가한 게 뭐냐면 목적 사 어떤 수익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걸 목적 사업 외의 용도로 전용을 한 거예요. 아예 지출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일시 환입해라라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조금 반영해 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21번 보시면 이게 종전 규정 그대로예요. 뭐 여러분들은 23년까지 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25년까지 연장해 준다는 거고, 비영리 법인은 자산 양도소득에 대해서 개인과 마찬가지로 이제 특례 신고가 가능했거든요. 양도소득세처럼 그 기한 연장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적격 물적 분할에 있어서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상속증의 면탈 수단으로 좀 많이 사용됐거든요. 이거를 명확하게 적격 분할 시 거기 물적 분할 시도 적격 분할로 보지 않는다. 예전에 이제 규정이 인적 분할 시에만 적격 분할로 보지 않겠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물적 분할도 그렇게 확대했습니다. 조문을 명확하게 바꿔줬다고 보시면 돼요. 해석은 다들 물적이든 인적이든 다 안 된다라고 보고 있었어요. 자, 연결납세. 근데 얘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24년부터 시행해요. 지금은 이제 완전 모회사 100% 가진 회사만 자회사를 연결 납세 대상으로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90%를 기준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시험하고는 1차든 2차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세금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결손금도 소득금액에 비례해서 배분한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런데 이제 추가로 하는 게 결손 법인은 결손금 보전에 대해서 추가 내용을 했습니다. 뭐 그런 내용 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거고요. 25번도 26번도 다 수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외국 납부세액 한도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년 지나서 2월 시킬 수 있고 11년째 송금산입을 허용해 줘요. 밑에 내용은 뭐냐면 이제 외국에서 수익 금액만 있고 비용은 없잖아요. 그래서 국내 발생한 비용이라도 외국의 소득과 관련된 비용은 대응시켜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응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월 공제가 불가했는데 예, 다음 연도에 송금은 인정해 주겠다라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수험하고는 그렇게 관계 없어 보입니다. 요것도 이제 소득세법엔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25% 원천 징수하잖아요. 근데 P2P 금융은 비영업 대금 이익이라도 원천 징수 14%로 가는데 이게 소득세 조항에는 있었는데 법인세 조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법인이 온라인 P2P에 투자한 경우도 원천 징수 똑같이 14%로 해라라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28번도 크게 29번, 30번도 여러분 수험하고 크게 상관없는 것 같고요. 이제 미완료 세제에서 이제 좀 규정을 조금 바꾼 게 있는데 이것도 수험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으로 다 보입니다. 32번 이하는 이제 조특법 관련 내용이에요. 1차하고 전혀 관련 없는데 이게 세무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쉬워졌어요. 그래서 고용증대나 여러 가지 고용과 관련된 세제를 통합해서 우리가 통합투자세액 공제 있듯이 통합
고용증대 세제로 이제 변경을 해요. 그래서 다만 23년, 24년은 선택할 수 있는 규정 등이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해외 우수 인력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 제도로서 단일 세율 기간 있잖아요. 그걸 요건 사실 굉장히 큰 입법이에요. 그쪽 세계에서는. 국내 근무 기간부터 5년 동안만 단위세를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19%. 5년 지나가면 세금 많이 내는데 그거를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온 사실 겉머리 외국인들 많거든요. 이분들 다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장기간 해 주겠다는 건데 저로서는 좀 쪼끔 잘 정책적인 방향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5 년에서 이제 영구적으로 해 주겠다라는 거고 외국인에 대한 기술자 소득세 감면도 5년 동안만 해 주는데 10 년간 50% 감면으로 이제 개정이 됐고 유턴이라고 하는데 외국 내국인이 인제 해외에서 박사 받은 다음에 우리나라에 올 때 소득세를 감면해 줬는데 그것도 5년 50% 에서 10년 50%로 개정을 해 줬어요. 34 번도 여러분들 수험 35 번, 36 번, 37 번도 다 2차 세법학 뭐 요런 주제들입니다. 그때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되고 이제 저희 법인세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상속증여세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